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료는요. 지난주에 덜 끝낸 자료가 있어요. 수요 공급 비교 정리 표 있잖아요. 표를 잠시 봅니다. 혹시나 프린터가 없는 분들은요. 금방 끝났거니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표 준비됐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비교 정리 표를 보시면 지난주에요. 수요와 공급의 의의를 보았고요. 다음에 수요 공급 법칙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수요 결정연 별표 3개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 결정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4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별표 1개짜리가 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것이 매년마다 꼭꼭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수요 결정 요인 항목이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재화 가격, 다음에 타재화 가격, 소득, 기호, 소비자 예상입니다. 요 5가지요. 요 5가지를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교재 볼게요. 121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1번 수요 결정 요인이 크게 5가지가 나와요. 먼저 1번 당의 재화 가격은 그 재화 가격이죠. 2번요. 관련 재화 가격은 타 재화 가격인데 크게 종류가 2가지가 나와요. 대체재와 보완재 아주 중요해요. 3번 소득에 따라서 자 기업번 정상재 다음 페이지 니은번 열등재 2가지가 나옵니다. 4번요. 기호, 5번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6번 기타 등등 나오잖아요. 5번까지만 볼게요. 자, 먼저 수요를 움직이는 결정 요인들은요. 첫 번째, 거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타재화 가격요. 종류가 2가지가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예요. 세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상재와 열등재로 나눠집니다. 자, 얘는요, 정열,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했잖아요. 정열 2가지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기호의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소비자의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거재화 가격 중요합니다. 다음에 타재화 가격 중요하고요. 특히 대체재 보완재 중요합니다. 소득 중요하죠. 정열 2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출제가 너무나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체재와 보완재는 거의 매년마다 단어가 안 빠지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첫 번째, 거재화 가격은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거재화 빼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은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요. 곡선상 이동이고요. 반면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다음에 공부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 네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매년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요. 표지에 붙여달라고 했죠. 기출표. 기출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출제 빈도를 확인해요. 자, 그러면 기출표를 보시면요. 1번 수요 공급 찾았죠.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가 나와요. 먼저 수요 결정 요인 괄호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6번 나왔죠. 5회, 8회, 16, 18, 19, 21입니다. 다음에 대치제와 보완제 단독 문제가 24회 때 나왔고요. 다음에 수요 곡선 이동, 얘가 이거잖아요. 수요 곡선 이동, 요거 묻는 겁니다. 얘가 7번 나왔죠. 아주 많이 나왔어요. 4회, 7회 때 두 문제, 17회, 18, 25, 26.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이것이 5번 나왔죠. 11, 13, 14, 20, 28요. 이거 다 합치면요. 15회 이후부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한두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매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거제와 가격은 예를 들면 콜라를 예를 들게요. 어느 학생이 콜라를 사 마시는데요. 엄마한테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습니다. 자, 용돈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요 곡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요 곡선 그래프 모양은요.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이죠. 얘가 바로 수요 곡선이 되고요. 얘가 바로 거제바예요. 거제바의 수요 곡선입니다. 같은 말로 콜라의 수요 곡선입니다. 거제바가 콜라예요. 이제 콜라 가격이 1,000원 잡을게요. 자, 1,000원 할 때 이 학생은 매일 한 캔씩 마시자. 그러면 한 달이면 30캔이 돼요. 이렇게 마시려고 한다. A점 잡고요.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콜라 값이 갑자기 껑충 올라갑니다. 얼마? 한 캔에 1,500원입니다. 콜라가 비싸면 많이 마셔요? 적게 마셔요? 적게 마시겠죠? 이만큼 적게 마시자. 30캔에서 20캔으로 줄이자. 이 점을 B점 이렇게 부를게요.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고요. 다음에 A점과 B점을 이은 것이 바로 우하향망입니다. 그럼 A점은 콜라가 얼마일 때 1,000원이요. B점은 얼마일 때 1,500원. 이렇게 변화가 되면요. 이만큼의 변화가 생겨요. 얘가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곡선상 이동입니다. 따라서 거제바가 변화하니까 바로 곡선상에서 이동이 나타나고요. 이것을 학자들은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한 묶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모두 변하면 바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곡선 자체 이동은요. 이 곡선이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즉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러면 곡선 자체 이동, 수요의 변화를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대체제, 보완제, 타제화가 나옵니다. 얘는요 가장 중요한데요. 많이 까다로우니까 조금 더 쉬운 거 소득부터 먼저 볼게요. 예컨대 소득이 증가합니다. 앞에서 볼까요? 이 학생이 한 달 용돈 10만 원 받는데 촌에서 친척이 올라와서 용돈을요 10만 원 더 주고 갑니다. 소득이 2배나 늘었죠.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2배나 많이 늘어나면요 평소보다 콜라도 이만큼요 2배나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즉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또 정반대로요. 용돈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용돈 10만 원 못 주겠대요. 5만 원밖에 못 주겠대요. 소득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콜라도 이만큼 반밖에 못 먹더라. 이렇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소득하게 되면요. 종류가 2가지다. 정열 2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돼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됩니다.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 과정 예가 떠오르죠. 주로 대표적인 예가 소고기와 돼지고기예요.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요. 가족끼리 외식하면 소고기를 많이 사 먹더라. 얘가 바로 정상제가 되고요. 소고기 많이 먹다 보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애들한테 버터를 사줘요. 마가린 사줘요. 버터를 사주죠. 얘가 바로 정상제가 되고요. 버터 많이 먹는 만큼 마가린 적게 먹더라. 얘가 바로 열등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하게 되면 이렇게 정열 바로 떠올리시고요. 자, 여기까지 아는 것보다 이것을 그래프로 연결해야지 완벽한 공부가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뭡니까?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 감소를 말이에요. 항상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 이동,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더라. 얘가 무슨 제? 정상제. 소득 증가 시 수요가 감소하더라. 무슨 제? 열등제. 따라서 그래프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소득 증가 시 정, 열 바로바로 그래프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소득 보았으니까요. 이제 타제와 대체제와 보완제로 넘어갑니다. 자, 대체제 보완제 상세히 볼게요. 그러면 대체제와 보완제는 타제화죠. 타제화입니다. 또 타제와 가격이죠. 가격은 P가 돼요. 그래서 타제와 가격입니다. 얘가 바로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움직이더라? 거제와 콜라의 수요를 움직입니다. 거제와 콜라의 수요량을 움직인다. 이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거제와가 바로 콜라겠죠. 콜라. 역시 콜라가 돼요. 자, 첫 번째 대체자게 되면요. 가장 쉬운 말로 대체한다, 대신할 수 있는 지화입니다. 콜라 대신에 뭐 마시죠?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가 되고요. 다음에 보완제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바늘과 실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콜라랑 늘 같이 먹는 게 어떤 게 있다? 피자 또는 햄버거도 있죠. 그래서 햄버거를 예를 들을게요. 햄버거와 콜라는요. 늘 같이 먹잖아요. 보완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대체제와 보완제가 너무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분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분필 지우개입니다.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가 돼요. 커피와 프림이 있어요. 대체제다, 보완제다? 같이 먹죠. 보완제. 커피와 녹차가 있어요. 무슨 제?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그러면 사과와 배가 있다. 사과와 배는 무슨 관계? 대체제죠. 사과 대신에 배를 먹으니까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 이제 정확히 1년하고 석 달 지났습니다. 그럼 다 끊은 거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끊었는데 이 담배하고 약국 가면요. 니콜레트라는 금연껌이 있어요. 담배하고 금연껌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담배도 피우고 금연껌도 씹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담배 대신에 제가 금연껌을 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요 앞에 옆에 약국 있잖아요. 큰 약국. 그래서 늘 금연껌을 사거든요. 뭐 때문에? 담배 대신에. 그래서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와 빌라는요? 대체제죠. 아파트 대신에 빌라 사니까. 우리 시험은요. 아파트와 빌라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나와요. 그럼 다음에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닌 게 있습니다. 뭐죠? 콜라하고 이 분표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요 바로 독립제가 돼요. 독립제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분석의 대상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대체제와 보완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면 사이다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적게 마시죠.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어떻게 마신다? 많이 마시죠. 끝. 자, 우리 시험은요. 절대 사이다 콜라가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질문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얘가 그대로 시험 질문입니다. 그러면요. 자, 화살표를 잘 보니까 증가하니까 증가하잖아요.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죠. 꼭 이거는 기억합니다. 수요에서 항상 대체제는요.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한다.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제 항상 비례관계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중요하죠. 시험은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항상 아파트, 빌라 넣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대신에 빌라 많이 쓰잖아요. 증가 맞잖아요. 또 우리 시험은요. 아파트와 빌라가 안 나오면 항상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갑니다. 항상 A, B를 묻습니다. A제, B제가 들어가요. 그럼 시험 지문입니다.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제? 대체제. 답을 찾으면 돼요. 항상 A제, B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아는 것보다 그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림. 얘가 수요 증가죠.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 다음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이면 수요도 감소한다. 감소가 돼요. 그래 보고 바로 대체제를 바로 판단합니다. 다시 대체제는 비례관계라고 했잖아요. 비례관계. 항상 대체제 가격 P하고 거제와 수량입니다. 그래서 PQ 가격과 수량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말해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도 물어요. 조심하세요. PQ는 무조건 비례관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PQ를 안 묻고 Q와 Q를 물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요 지문은요. 지문이 고급 지문입니다. 어려워요. 가끔씩 물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자, QQ를 묻게 되면 수량을 묻지. 이 말은 뭐냐면요.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이렇게 물어요. 대체제 수량이 감소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OX.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 나올 때 헷갈려 버립니다. 왜? 항상 대체는 비례라고 암기했는데 수량 묻게 되면 비례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 지문이요. 가끔씩 나요. 가끔씩. 그래서 대체만 나왔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수량끼리 묻게 되면요. 출전들이 이제 함정을 빠뜨리려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대체제만큼은요. Q, 수량 조심하세요. 이걸로 장난치거든요. 가끔씩입니다. 보완제 넘어가요. 보완제는요. 이제 햄버거 값이 비싸요.
햄버거 비싸면 당연히 햄버거 적게 먹겠지. 햄버거 적게 먹으면 콜라도 같이 적게 마신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햄버거, 콜라는 절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이렉트로 묻습니다. 어떻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제바 수요가 감소한다. 이가 그대로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제는 화수표를 잘 보니까 증가하면 감소한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따라서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무조건 반비례부터 떠올리고 지문을 푸시면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요, 앞에서 A제, B제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여기는 A제하고 C제를 집어넣어요. A제, C제입니다. 자, 시험 지문입니다.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C제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제? 보완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제, B제, A제, C제 이렇게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시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얘는요, 수요 증가잖아요. 보완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한다. 반비례 관계. 바로 해석이 됩니다. 얘는 수요 감소잖아요. 보완제 가격 상승 하락.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항상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A제, B제, A제, C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프린트 나갔죠? 지문 프린트예요. 연습합니다. 자, 지문 하나만 볼게요. 5번 지문요. 5번 지문 보게 되면 5번 딱 보자마자 첫 줄 A 부동산, B 부동산, A제, B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A, B가 나면 대체제면 보완제구나. 자, 5번 봅니다.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수요가 10% 증가한다. 그러면 A 상승, B 증가죠.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이어서 A 가격이 5% 상승할 때 C 수요가 5% 감소했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보완제가 돼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연습했고요. 이어서 기호. 기호는 시험과 무관하니까 설명 자 패스합니다. 패스하고요. 소비자 예상입니다. 자, 소비자가 뭘 예상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다음 달부터 담배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담배값 오르기 전에 담배를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죠. 사재기 하죠. 얘가 무슨 수요? 가수요. 따라서 소비자는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만큼 사재기 한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얘가 바로 가수요가 되고요. 그래프로 확인, 수요 증가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요, 그만큼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한다, 수요 증가입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감소죠. 얘는요, 앞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요, 지금은 안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이상 소득에 따라서 정렬,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소비자 예상 이런 모든 것들이 뭐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곡선상 이동이면서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게요. 거제와 가격, 타제와 대체제, 보완제, 소득, 정렬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도 시험은 잘 나오지만 얘가요, 다음 파트 들어가면 탄력성 남습니다. 탄력성. 그러면요, 얘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쉽게 나면요, 얘가 문제가 돼요. 문제를 물어요. 문제. 다음 중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주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1번. 바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러면 쉬운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묻게 되면요. 얘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 그래프. 자, 그래프 딱 들어가면요.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좌측 이동은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측 이동 증가, 좌측 이동 감소. 얘를 하나씩 묻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박스를 넣습니다. 박스. 박스에다 단어를요. 7개 집어요. 7개. 단어 7개. 지금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단어 7개 집어넣고요. 우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좌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라. 해서 이렇게 자 하나씩 묻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 증가 감소입니다.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확인해요. 교재. 122페이지죠.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동남 1번. 수요량의 변화는요. 기업번 밑줄입니다. 당해 상품 가격 밑줄. 바로 그 재화 가격입니다. 니은번요.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 상이동 밑줄. 곡선 상이동입니다. 2번요. 수요의 변화는 기업번 밑줄하죠. 당해 상품 가격 2배 밑줄. 2외 동그라미. 그 재화 가격 2배 나머지가 모두가 수요의 변화입니다. 니은번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가장 밑에 박스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 풀지 않을 거예요. 형태 한번 보는 겁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25회. 문제만 볼게요. 아파트 시장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물었잖아요. 좌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단어를 몇 개 집어넣었다? 7개. 여기 집어넣고 좌측으로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 형태를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마치겠고요. 공급 넘어가죠. 공급입니다. 자, 공급은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3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바로 1번 볼까요? 공급 결정 요인 이 크게 자 5가지, 6가지인데요. 1번 당해 재화 가격 바로 그 재화 가격입니다. 2번요. 관련 재화 가격 타 재화 가격이죠. 대체 재화 보완제를 말해요. 3번 생산 요소 가격, 4번 기술 수준, 5번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타재화 가격이고요. 대체재와 보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 기술 수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비교합니다. 앞에서요. 수요는 뭐가 중요하다? 그 재화 가격, 타재와 대체재 보완제, 소득, 정렬 요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공급은 뭐가 중요하면요. 공급은 그 재화 가격 중요합니다.
타재바 가격, 대체재바 보완전환, 수요는 정말 중요해요. 공급은요 거의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세 번째, 생산 요소, 얘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잘 납니다. 공급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중요합니다. 결론. 그 재바 가격은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그 재바 가격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은요.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등입니다. 참고로 28회 작년 시험은요. 자, 이것을 같이 물었거든요. 공급 양의 변화에 예하고요. 공급의 변화 예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작년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그 재바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파트 집어넣을게요. 공급이죠. 아파트 공급은 뭐로? 건설 회사를 말해요.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우상향이죠. 자, 이때 이 곡선이 바로 그 재바 곡선입니다. 바로 아파트를 말해요. 이것이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 가격, 자, 지방은 아파트가 싸요. 예컨대 한 25평 하게 되면 대충 2억 안팎입니다. 자, 지방에서요. 아파트 값 2억 할 때 이만큼 1000세대 지어야지. 자, 1000세대를 짓자. 요즘을 A점 잡을게요. 이 2억짜리 아파트가 3호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키겠죠. 이만큼 증가시키죠. 1500세대로 늘리자. 요즘을 B점 잡을게요. 결국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 증가 무슨 법칙? 비례법칙. 따라서 공급 곡선은요. A점과 B점이 있게 되면 우상향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요. A점은 아파트가 얼마일 때 2억일 때, B점은 얼마일 때 3억일 때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요. 이것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 즉 곡선 상 이동입니다. 따라서 그 재와 가격이 변화하면 바로 곡선 상 이동이 되고 이것을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에 그 재와 빼고요. 나머지가 모두 변하면 바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곡선 자체가 이만큼 우측 이동, 이런 변화가 생기고요. 곡선 자체가 이만큼 좌측 이동, 이런 변화가 생긴다. 자, 얘가 바로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이게 바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제부터 곡선 자체 이동, 공급의 변화는 이제 그저와 빼고 나머지인데요.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타저합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중요하다겠어요? 안 중요하다겠어요? 공급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은 차이가 뭐죠? 사는 것이 수요가 되고 파는 게 공급이잖아요. 사고 판다, 뭐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 개념이니까 얘도요, 바로 사고 판다 반대해서 가시면 돼요. 수요와 반대해서 가죠. 앞에서 수요가요, 대체제는 중요하잖아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라고 본다면 이것의 반대석입니다. 공급은 반대로, 대체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수요와 반대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공급에서 대체만 나왔다면 무조건 수요 문제 떠올리고요.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다음에 수요에서 보완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공급에서 보완제는 반대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결론. 우리 시험은요,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아주 가끔씩 얘는 출제가 돼요. 예. 얘는 가끔씩 출제됩니다. 나오면 수요와 반대해서 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완제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시험은 아주 가끔씩 공급에서 대체제는 묻기도 하더라.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5번 문제 봐요.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앞에 소비자 예상이었습니다. 예상. 이것도 수요와 공급은 사고 판다. 상대적 개념이니까 어떻게 반대해서 가죠. 얘도요, 편하게 반대해서 갑니다. 앞에서요, 소비자가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자, 오르기 전에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지. 반대로 파는 쪽은 안 판대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파는 쪽은요,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담배를 창고에 숨겨놓고요, 안 팔 겁니다. 이때는 뭐 공급은 감소한다. 예, 반대해석이 편합니다. 참고로 얘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28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외의 문제가 돼요. 별거 아닙니다. 결론. 공급에서 대체제, 보완제 예상이 났다면요, 얘들은 안 나왔고요. 여지껏 28회 동안에 가끔씩 대체제는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와요. 중요하다 해놓고 막상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이 단어는 잘 안 낸다. 딴 걸. 예를 물어요, 예를. 그래서 생산 요소가 보다 이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바로 건축 자재 가격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 얘가 오른다는 것이 바로 생산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 하니까 며칠 전이죠.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4일 전이네요. 일요일 날 제가 집에서 피곤해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요일 아침입니다. 늦잠을 곤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전화 와서 친한 친구들 다 3명 모였으니까 저보고 점심 먹으러 오래요. 귀찮았는데요. 그래도 모처럼 보니까 약속을 했어요. 점심 먹자고. 마침 이 동기가요, 보통 살아요. 장사를 합니다. 단지 내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거기서 과일 팔고요. 채소 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일을 팝니다. 어차피 먹고는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큰 돈 모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일, 야채를 팔면서
몇 년 전에 지방입니다.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니까 이 단독주택이 얼마? 1억 8천만 원. 통장을 보니까 모아놓은 게 6,900만 원밖에 없대요. 출신에서 100만 원 빠지잖아요. 어떡합니까? 이걸로 현금 주고요. 나머지 은행에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 얼마 받았죠? 약 1억 1천 융자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샀는데 특히 서울이건 지방이건 몇 년 전에는요.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요. 빌라도 많이 지었잖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약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니까요. 이렇게 산 게 몇 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고 양도세 세금 다 내고 나니까 4억 남더래. 그래서 4억 먹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4억만큼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잘했잖아요. 예. 채소 팔고 과일 팔아서 언제 4억 모으겠습니까? 예. 불과 몇 년 만에 4억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벌었으니까 여기다 또 반을 떼내어서 또 단독주택을 사요. 2층짜리. 평수는요, 약 50평쯤 됩니다. 그래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샀는데 얼마 주고 물었더니 2억 2천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이제 번거 반 갖고 또 집을 샀거든요. 샀는데 그래서 이제 사면서 저를 불렀는 거예요. 예. 마침 갔더니 집을 샀으면요,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아니 세상에 이 리모델링을요, 이 친구 혼자서 열흘째 혼자서 계속 노가다하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요. 그러니까 온갖 공구를 다 퍼질러 놓고요. 이거 들고 막 혼자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흘 지났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좀 재수 좋다 하니까 옛날에 해봤대요. 예. 게다가 이제 여기다가 일주일만 다면요. 약 이제 한 20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겠대요. 장판 도배만 된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리모델링도 하더라. 이렇게 해서 팔면요. 이게 뭡니까? 인건비 아끼지. 자재값 아끼지. 이걸로 몇천 버는 거거든요. 아끼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하루 쓰려면요. 인부값이 30만 원, 35만 원 넘어갑니다. 꽤 비싸요. 이거 20일 같으면 또 몇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왜 쓸까요? 여러분이 합격했어요. 중개 실무합니다. 자, 중개하면서 수수료만 벌어봐요. 야채, 과일하고 똑같습니다. 못 번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답돈 1억도 안 돼. 용산 받고 사가지고 4억 먹었잖아요. 여러분도 재테크 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벌으라 이 말입니다. 또 벌고 또 여러분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상가 권리금 있죠. 권리금은 정해진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권리금요. 좋은 상가 내가 먹는 거야. 먹어서 권리금 이만큼 붙여가지고 팔면 돼.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말입니다. 또 집을 또 샀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 예. 정말로 스스로 리버링 한 것도요. 고생은 3인데 보람은 10배라 하면서요. 얘기 들은 적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합격하시면요. 중개 수수료만 보지 말라. 과일 장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중개 실무하시더라도 내가 투자하고요. 내가 좋은 상가 권리금 받고 내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서가 빠르단 말입니다. 건축 자재값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친구도 또 올랐고요. 예.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실무 합격하시면요. 실무 절대 스스로만 그치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자재값이 상승한다. 다른 말로 인건비가 상승한대요. 자,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하면요.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요.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된다. 또 거꾸로 얘가 하락한대. 인건비가 싸면요. 공급은 증가되겠지. 이것 보고 판단하리 말입니다. 따라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공급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기술입니다. 자,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죠. 기술이 향상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하더라. 이렇게 문제를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결론. 그 재화 가격만이 곡선상 이동이고 공급량의 변화가 되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형태 연습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나면 문제가 쉬운 겁니다. 다음 중에서 공급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1번. 이러면 이제 쉽게 득점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그래프입니다. 우측은 증가 감소, 증가. 좌측은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래 말입니다. 또 거꾸로 좌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요. 자, 항상 공급의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또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가장 잘 나옵니다. 매년마다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확인하시고요. 교재 확인합니다. 128페이지죠. 괄호 2번입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인데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1번 공급 양의 변화는 기억번 보시면요. 해당 상품 가격 밑줄. 바로 거제와 가격이죠. 그러면 니은번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상 이동 밑줄, 즉 곡선상 이동입니다. 2번요. 공급의 변화. 기억번 밑줄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 밑줄, 이외 동그라미. 거제와 가격 이외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 니은번요.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박스 문제 볼까요? 대표예제. 풀진 않겠습니다. 자, 언제 나왔습니까? 24회 때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칠판 볼까요? 우측 이동, 공급 증가가 아닌 거 묻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감소, 좌측 이동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요. 그냥 지문만 물었습니까? 박스로 물었습니까? 지문 5개. 그래서 공급은 아직까지 수요처럼요. 박스에다가 단을 7개 집어넣고 이렇게 복잡하게는 못 되란 말입니다. 문제 묻는 것이 수요 곡선의 우측 가서는 박스에다가 단을 왕창 집어넣는데 공급은 아직까지 박스를 안 내고 다만 지문만 5개 묻더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다음 페이지 탄력성으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